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아이온큐 목표 주가 상향, 그리고 아이온큐의 이전 대주주였던 NEA의 엑싯, 그리고 비슷한 사이즈의 양자 컴퓨팅 기업들인 리게티와 디에이브 실적 발표까지 상당히 많은 정보를 한 번에 요약해서 드리니 끝까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아이온큐 목표 주가가 무더기로 상향이 됐어요. 그래서 저와 함께 트위터에서 아이온큐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이 서양 투자자인 이분이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MS라는 곳이 아이온큐 목표 주가를 7불에서 16불, 니드엠은 11불에서 18불, 크레이크 할룸은 12불에서 21불, 벤치마크는 8불에서 17불, 그래서 10불 중반대부터 20불 초반대까지 무려 4군데 기관에서 아이온큐 목표 주가를 상향을 했습니다. 뭐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할 사항이지만 이렇게 많은 곳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해 줬다는 거는 나쁘지 않은 소식이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회사든 가격 목표가 65%에서 125%씩 상승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월스트리트가 깨어나고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이분은 실제로 그 금융권에서 전문가로 일하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정보가 있다 정도로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아이온큐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내놨어요. 이분도 이제 전문 금융인입니다. 이제 제가 자주 소통하는 서방인 투자자가 여러 명 있는데 그분들 의견을 좀 같이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뭐라고 했냐? 제너레이티브 AI, 생성형 AI에 대한 관심과 투자 증가로 인해서 아이온큐에 대한 대화 상승세가 보이고 있다. 그리고 아이온큐에 참여한 일부 고객들은 하이퍼스케일러, 이건 이제 대규모 클라우드 제공업체들을 얘기해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같은 기업들이 고객으로 참여하고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궁금해서 좀 리포트 볼 수 있냐라고 얘기했더니, 이게 원래는 자산 관리자들, 이제 어느 정도 큰 사이즈를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만 이 투자은행에서 제공하는 리포트라고 하는데, 제가 부탁을 해서 좀 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골드만삭스는 아이온큐에 대해서 장점으로는 이 실제 양자 컴퓨터 판매에 대한 관심 가속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팔렸었죠. 그리고 2023년 그 부킹스 수주 예약 금액을 상향했는데 또 상향했다.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재무적으로. 그리고 2025년에 64 EQ 수준에 도달한다. 그리고 이 정도 수준의 양자 시스템이면 양자 우위를 특정 사용사에서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슈퍼컴퓨터도 따라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 양자 컴퓨터의 확장성은 아직도 오류 수정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오류 수정은 그 어떤 기업도 제대로 상업화를 하지 못했고, 아이온큐도 기술적으로 잘 진보하고 있고 이걸 뒷받침해줄 만한 시원한 그런 데모가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이 오류 수정이라는 건 리스크로 작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펀더멘털이 가끔 들쑥날쑥하고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극초기 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저희가 아는 내용인데, 이제 이 전문 금융기관들도 이런 식으로 리포트를 배포하고 있다,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소식은 이전 1대 대주주였던 NEA가 모든 물량을 매도하고 그 물량을 다른 기관들이 받은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자, 아이온큐의 초기 투자금 마련에 도움을 줬고 상장하자고 제안을 했던 NEA, 한때 1대 대주주였던 NEA가 8월 11일에 13F 공시를 냈습니다. 13F는 뭐냐면 자산이 1,300억 원 이상인 모든 주체가 공시를 통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목 수량 평균 단가를 기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2022년 12월에 참고로 NEA는 가지고 있던 2,600만 주 중에 1,170만 주 정도를 파트너들한테 배분을 하면서 판매한 것으로 추측이 됐죠. 그래서 이때 지분이 13%에서 7%로 줄었기 때문에 이제 대주주 기준은 10%가 넘어야만 지분 변동을 고지해야 되거든요. 근데 7%가 됐기 때문에 지분 변동을 고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NEA의 포지션을 확인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이 분기가 끝나고 45일 안에 이 13F라는 공시를 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NEA의 2분기 13F가 나왔는데 아이온큐 포지션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NEA가 상장 후에 약 2년이 지난 이 시점에 모든 포지션을 정리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제가 뭐 서방 투자자분들 그리고 좀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원래 벤처 캐피탈들은 비상장일 때 투자해서 상장하면 바로 엑시트하는 게 관례라고 합니다. 근데 2년이나 기다려줬다는 면에서 아이온큐가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를 표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시면 이제 아이온큐가 2023년 6월 30일, 즉 2분기에 나온 자료에 의하면 이게 8월 11일에 공시가 됐는데 1,460만 주를 모두 팔았다. NEA가 모두 팔았다라는 증거 자료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한국개미가 다 받았느냐? 물론 한국인 보유 물량도 늘긴 했지만, 여기 보시면 이게 1분기고 이게 2분기예요. 근데 1분기에 기관들이 가지고 있던 물량이 이 파란색인데 81밀리언, 그러니까 8,100만 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2분기에는 79밀리언이 됐습니다. 근데 아까 NEA가 판 게 14밀리언이라고 했죠.
그러면 요 중에 12밀리언은 기관이 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밀리언은 일반인 투자자들이 받은 거고요. 그리고 이 기관 투자자들 숫자도 늘어났습니다. 원래 168이었는데 175개로 늘어났고요. 그래서 이 파란색을 보면은 기관 물량이 급증했다가 조금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이제 NEA의 대부분의 물량은 다른 기관들이 받아갔고, 이 초록색을 보면은 기관 투자자들의 숫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니까 아이온큐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소형 양자주들 실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비교 분석해 볼 텐데,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2분기 매출 예상치를 상회에서 5.5밀리언 달성했고 작년 2분기에 비해 111% 상승을 했죠. 올해 예상 매출은 한 19밀리언 달러 정도를 보고 있고 EPS는 하회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영업팀, 마케팅팀, 제조시설 짓는 거 등에 돈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뭐 적자 정도는 저는 크게 신경을 안 쓰고요. 더 중요한 거는 지금 현금성 자산이 510밀리언 달러 정도 있는데 이거는 약 6,800억 원 정도가 돼요. 그래서 순수 양자 기업들, 뭐 리게티나 디웨이브에 비해서는 가장 강력한 현금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2023년 예상 매출과 부킹스를 모두 상향해서 이런 매출 달성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줬고, 앞으로 18개월 이내에 여러 대 양자 컴퓨터를 판매하겠다라고 해서 2025년 64AQ에서 많은 판매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중에 애널리스트 데이 퀀텀 월드 컨그레스에서 차세대 모델을 발표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35AQ를 발표를 할 것 같아요. 요거는 원래 내년 목표였는데 이번 9월달에 발표하면 상당히 기술적 진전이 빠르다는 게 다시 한번 검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애널리스트 데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아이온큐 IR 담당자 조던 셰피로 상무한테 연락을 했는데 아직 정확한 날짜는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이벤트에 대해서 소식이 나오면 같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조시설 시애틀에 짓고 있는데 40명이 현재 배치가 됐고 가을부터 업무를 시작할 거고, 스위스 퀀텀 바젤의 양자 컴퓨터 판매 약 360억 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을 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이 나왔고요. 리게티 같은 경우는 매출을 상회에서 3.3밀리언, 근데 아이온큐 한 절반 정도 수준이고, 재밌는 거는 올해 예상 매출을 발표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잘 모르겠다는 거죠. 뭐 EPS는 상회는 했지만 여전히 적자이고 현금성 자산은 100밀리언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말에는 65에서 76 정도 남을 거다. 아이온큐의 5분의 1 수준이고요. 무엇보다 주가가 크게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는 국립연구소에 QPU를 팔았다. 근데 9큐비트 수준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초전도체 방식은 큐비트 숫자 늘리기가 매우 쉬워요. 근데 9큐비트를 팔았다는 거는 거의 제일 기초 제품을 팔았다는 거라서 제가 보기에는 주가가 지금 급등하는 거는 좀 과대평가가 아닌가 정도로 보고 있고, 뭐 리버레인이라는 곳에서 84큐비트 칩을 사용하는 첫 고객이 됐고, 현재 목표는 최신 모델인 앙카 1의 2큐비트 충실도를 98% 달성하고 내년에는 요거를 개선한 이 버전을 내서 99%로 개발 목표, 그 다음에 336 리라라는 QPU 개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좋은 소식들 좀 있지만 아이온큐에 비하면 좀 미약하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고, 디웨이브 같은 경우는 매출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EPS도 하회했고요. 그리고 1분기 현금성 자산은 7.5밖에 없었습니다. 다 고갈됐죠. 그래서 대출을 실행해서 2분기에는 50밀리언으로 개선했는데 이 50밀리언은 아이온큐의 10분의 1, 리게티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2023년 예상 매출은 11에서 13밀리언인데 아이온큐의 50% 정도 수준이고요. 포춘 글로벌 2000 기업들과의 계약을 하고 확장했다라고 하지만 실제 매출이 별로 안 되는 면에서 이것들은 크게 보긴 어렵다. 그리고 차세대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데 뭐 1200큐비트에서 7000큐비트를 얘기하고 있는데 요거는 양자 컴퓨터가 아닙니다. 양자 어닐링이라는 최적화라는 협소한 분야의 문제만 푸는 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양자 컴퓨터의 큐비트와 비교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4년 만기 50밀리언 달러 대출을 실행하고 있고 3년간 150밀리언 달러의 유상증자를 하는 그거를 실행하고 있는데 두 개 합치면 200밀리언인데 현재 디웨이브 시총이 200밀리언이 안 됩니다. 이거는 쉽게 말해서 뭐냐면 지금 디웨이브 주식 사면은 가까운 시일 내에 반토막이 난다는 거예요. 그만큼 주식이 많이 희석된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이온큐 실적이 제일 좋았고 그 다음에 리게티고 그 다음에 디웨이브다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뭐 기술력뿐만 아니라 현금성 자산 그리고 로드맵 달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렇다는 거죠.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자, 그래서 저 의견은 뭐냐? 아이온큐는 나쁘지 않은 실적 발표로 총 4군데 기관에서 목표 주가 상향을 받았다. 리게티나 디웨이브 실적은 뭐 쏘쏘다. 그리고 적자 기술주의 핵심은 기술력도 중요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현금이 있는가인데 아까 보셨다시피 아이온큐가 압도적으로 현금력이 앞서고 있죠.
그리고 1대 대주주였던 NEA가 엑싯을 했지만 다른 기관들이 대부분의 물량을 흡수했기 때문에 크게 악재로 작용하진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아이온큐를 집중적으로 보면은 물론 리게티나 디에이브보다는 좋은 모습의 실적을 발표했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리스크도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2분기 수주 예약 금액은 퀀텀 바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추가 신규 고객은 없었다. 그리고 2분기 포르테도 신규 고객이 없었다. 즉 양자산업은 초기이기 때문에 뭐 회사에서는 당연히 수요도 높고 좋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좀 중립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24년 목표였던 35AQ에 대해서 원래 강하게 얘기했어요. 머신러닝을 획기적으로 바꿀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사장님도 얘기하셨고 최고 매출 담당자도 얘기를 했는데 이 어조가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어닝콜에선 이 얘기가 언급이 아예 안 됐고요. 9월 27일에 차세대 모델을 공개할 거라고 홍보 자료에 나왔는데 그거를 강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35AQ에 대한 임팩트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점은 아이온큐는 지속적으로 2025년 64AQ를 달성하겠다라는 걸 한 3-4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8개월 안에 여러 대 양자 컴퓨터를 팔겠다. 즉 2025년이 변곡점이 될 거다. 결론은 뭐냐? 아이온큐는 목표대로 잘하고 있지만 주목할 만한 큰 성과 매출을 뭐 당장 올해 내년보다는 2025년은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열될 필요가 없고요. 너무 회사 말을 믿고 잘 될 거다 수요 많구나라고 할 필요가 없고 중립적으로 보면서 이런 리스크들도 있고 우리가 좀 이성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가지 소식 전달 드렸는데요. 상당히 중요한 소식들이니까 투자하실 때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제가 최근에 이 유튜브 컨텐츠 이외에 좀 더 저와 끈끈하게 교류하면서 저의 솔직한 생각들을 전달드리는 가을바람의 경제적 자유 연구소라는 멤버십을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상세 설명이나 고정 댓글에 달아놓을 테니 멤버십에 대해서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